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작업장. 특히 작업장의 산재에 있는 인화성 물질과 유리물 등으로 인한 폭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인화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는 폭발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이런 위험 요소가 원인이 되어 27명이 사망하고 47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유독가스가 더 위험해. 지난해 크고 작은 작업장 폭발 사고를 일으킨 위험 요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몇 가지가 있으니 우선 작업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전기 불꽃. 무서워요. 위험하죠.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정전기 불꽃. 또한 작업자들의 용접 부주의로 인한 불꽃입니다. 그리고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이것. 근로자들의 사소한 행동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작업장 폭발 요소 중에 하나인 이것은 근로자들의 사소한 행동이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넘버 세븐. 준비 반대되고 싶나 봐. 넘버 세븐. 한번 가시죠. 아 정말요? 네. 설마 형님 뭐 담배째 뭐 이런 거 뻔한 거 이런 거 아니시죠? 우리 이렇게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그런 뻔한 답은 아니에요 여기는. 네. 담배 생각. 그거였네. 아니 경민형 정도면 시간차인데요, 되게. 나도 얼마 전에 그 목동 아이스링크 천장에서 왜 그쵸, 불이 그쵸. 났습니까? 예. 그게 원인이 담배 피다가 맞아. 담배 불취를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거는 안 나온다. 입에도 안 담겠죠, 이렇게 이게 생각했거든요. 안 나오기 예. 때문에 저는 하나 뚝 떠올랐습니다. 오 정말요? 이게 이제 세참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세참 시간이 있으면 이제 공사 현장에는 보통 먼지가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먼지에는 돼지고기 먹어주는 거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참에 이제 아니 더 웃기는 거는 지금 경민 형님이 조용해진 거 보니까 담배째가 많아. 이제 새참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너. 좋다. 느낌 좋아. 공사에도 취사도 몰라 못 봤는데. 그럼 나도 한 번도 옆에 붙어 있는 거. 식당 다 있는데. 그래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현장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청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틀렸다고 나 이제. 맞고 들어오세요. 버너. 여기 지금 처음에 나간 밀가루 많이 나오는데. 최고죠, 최고. 자 갑시다. 어디 가시게? 뭐 하시게? 어디 가려고? 아 전화 한 통만. 저한테 먼저 미리 원래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저한테. 설마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설마 그거를? 아니 전화 한 통만 쓰고 올게. 이거 담배 하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아니 우리 담배는 나가지 마. 아니 나 두고 오게 있어. 아니 처음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촬영 비밀을. 담배 같은 건 약하다니까 하지 말라고. 담배 안 물어버린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다들 넘어오냐 여기 지금 인기 프로 인기 프로. 지금 그 우리 뭘로 보는 거야? 다른 분들이 여론이 안 좋은데 이 세월이 흘러도 그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진리거든요. 예, 항상 이 화재 현장에서는 무조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담배. 산불도 그렇고 담배 이 생각. 왜냐면 우리가 이 담배를 이렇게 물에다가 이거 봐요 잘 국제전화예요. 수신자 부담이에요. 수신자 부담. 물에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끄는 분들도 있고 잘 비벼서 끄는 분들도 있는데 습관 중에는 담배를 잡고서 손가락으로 딱 쳐갖고 그래, 튕기는 거 을 있지. 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담배다. 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나 봐. 왜 이래? 왜 저 많이 아는 걸? 에이, 지금 21세기인데 담배 갖고 불나. 피디님도 어처리가 없으니까 다 집들을 놔두는 거야 그냥. 분위기를 느끼라고. 반성하라고. 밀가루가 어디서 와요? 힌트 받아봅시다. 이렇게 되셨는데 힌트 한번 주시죠. 예,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있는 작업들이고 특히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 새 집에 가서 남편들이 보통 하는 작업들입니다.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우리. 그렇죠. 이상한 하는 나라 자양면 최고죠. 철가방에서 마찰이 생겨갖고 불이 난 거예요. 그 철 때문에. 아 이거 같다. 뭐 어떤 거요? 이 이사 가면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 보통 벽에다 그림 걸고 시계 걸라고 못질을 해요. 오! 찔하죠. 불꽃 튀어, 불꽃 튀어! 불꽃 튀장. 처음에 아니 저는 다른 답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사 갈 때 항상 못질을 해요. 다른 답이라며. 그래가지고 그 작업장에서도 못질을 하다가 그 못질에 마찰 망치와 이 못에 마찰이 생겨서 그게 불꽃이 튀는 거예요. 정답 못질.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였는데 조영희 선생님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번에 맞아주면 기록이네, 기록. 다 맞는 거 아니야, 밀가루? 못질 좀 하세요. 형님 좀 가슴에 못질 좀 하세요. 우리가 오래하고 친한 건 아는데 그 형님들 중에서도 꼭 제일 큰 형님 거를 가지고서 난짝 집어 먹어야 된다는 거? 저도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있다가 주차장에 남아요. 이거 봐라. 좋아 그래서 맞으니까. 어쨌든 우리 큰형님의 도움으로 김종민 씨가 맞히셨습니다. 정답 화면을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망치질 등의 충격으로 인한 불꽃입니다. 폭발 사고는 화재와 달리 대피할 겨를도 없이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작업장은 인화성 물질이나 유류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인화성 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거나 부주의하면 야, 근데 공기 중에 지름기 상태로 존재해 폭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화성 전기가 존재하는 작업장에 폭발의 전망원, 즉 아주 미세한 스파크만 일어나도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져 작업장은 물론 고귀한 생명까지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것입니다.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는 전기 불꽃, 정전기, 용접 불꽃은 말할 것도 없고 망치질로 발생하는 스파크나 쇠가 떨어져 발생하는 충격도 정화원이 되어 위험을 일으킵니다. 이야. 그렇다면 인화성 전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망치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장소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공간, 그리고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까지 준비된 상태. 우선 아크릴 박스 안을 평범한 작업장처럼 꾸민 후 박스 안에 인화성이 강한 가솔린을 넣고 가솔린이 공기 중에 인화성 전기로 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뭐 금방 기화되죠. 약 10분 후 박스 안은 보통의 작업장처럼 인화성 전기로 가득 찬 상태. 과연 이 상태에서 망치로 스파크를 일으키면 미니 작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못질을 하긴 해야 되는 망치가 쇠를 가격하는데 그 순간 아크릴 박스가 폭발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나요? 공기 중에 있는 전기에 불이 붙어 미니 작업장은 순식간에 화재 현장으로 변합니다. 이렇듯 작업장이 인화성 전기로 가득하면 사소한 망치질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아니 뭐 여러 번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 사고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솔린같이 휘발성이 강한 인화성 액체는 불이 붙는 온도가 섭씨 영하 20도 이하, 즉 영하 20도 이상에서는 언제나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한겨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늘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 하지만 인화성 물질이 가장 위험할 때는 온도가 높아질 때.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낮을 때보다 전기압이 높아져 인화성 물질이 전기로 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급속도로 전기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약간의 충격에도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 따라서 여름철은 물론 가을에도 기온이 높은 점심시간대에는 폭발 위험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화성 물질 등 이온물로 인한 폭발 사고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선선한 가을에도 오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의 누설이나 점화운이 없도록 평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럼 주변의 온도가 높을 때 인화성 물질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두 개의 아크릴 박스를 준비. 한쪽에는 박스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얼음을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는 박스 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전열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크릴 박스 안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자, 이제 실험맨들이 각각의 아크릴 박스 안에 유증기가 발생하도록 똑같은 양의 휘발유를 뿌립니다. 현재 얼음이 들어있는 아크릴 박스 안의 온도는 약 섭씨 10도. 전열기가 설치된 아크릴 박스 내의 온도는 섭씨 47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얼음이 들어있는 왼쪽 아크릴 박스 안에 스파크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파크를 일으키자마자 폭발. 좀 약하네. 아크릴 박스 안에 불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스파크를 일으킴과 동시에 폭발하는 모습. 이번엔 전열기가 설치되어 온도가 높은 아크릴 박스 안에 스파크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맞나? 이번에도 역시 스파크가 일어나자마자 아크릴 박스가 폭발. 저기 더 세요. 아크릴 박스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데 계속해서 활활 타오릅니다. 얼음이 설치되어 있던 왼쪽 아크릴 박스의 폭발 순간과 비교해보면 전열기가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박스의 폭발력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는 폭발의 강도가 훨씬 강해져 작업장은 순식간에 참사 현장으로 변합니다. 여름에 사고 나면 끝이네, 끝. 와, 그렇죠. 실제로 2007년 4월 경기도의 한 필름 점차객 제조 공장. 필름 원단에 점차객을 코팅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뭐였죠? 코팅 원료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가득한 상태에서 정전기가 일어나 폭발을 일으킨 것. 정전기 때문에.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또한 2007년 8월 경기도의 한 공장. 화장품 용기에 유기용제를 도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강력한 폭발이 발생. 폭발 후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작업장의 유증기와 건조기의 열이 반응해 폭발을 일으킨 것. 저 어떻게 막어? 진짜 어떻게 막아요? 한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 이처럼 한순간에 나와 동료의 미래를 짓밟는 작업장 폭발 사고. 산업안전공단과 위기 탈출 넘버원이 효과적인 예방법을 제안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 인화성 전기를 제거해야 하며 가연성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도 설치해 가스가 유출되면 경보기가 울려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작업장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통풍이 잘 되는 지정된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또는 폭발 등 긴급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통해 대피 및 화재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폭발 사고가 당신과 내 동료의 미래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직 저런 장치들 안 해놓으신 작업장들은 빨리 좀 예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집에 가정에서도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부주의하게 일어날 수 있는 폭발 위험이 있나요? 가정에서 폭발 위험이 큰 것은 가스 누출로 인해서 가스가 차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위험이 있고요. 유류를 이용하는 난방 제품인 경우에 그런 것을 사용하다가 가스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난방 제품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주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화재 위험이 아주 높고요. 또 튀김가루 같은 걸 이용해서 요리를 할 경우에도 튀김가루가 가열이 되어서 이것이 화재나 폭발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